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5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 45회 2부에서는 벌써 이제 몇 주째 계속 가장 핫한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두 이야기요. 네. 지난주는 이제 시작부터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3월 5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때 그 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가 그 직속 상관인 안희정 도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JTBC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큰 충격을 안겨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또 3월 7일 날은 이제 그 나는 꼼수다 출연진으로 유명한 이제 정봉주 씨가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정봉주 씨한테 그 7년 전에 7년 전이 아니죠. 2011년인 13년? 그때 당시 이제 그 정봉주 씨가 이제 그 교도소 가기 전에 만난 그 대학생이 이제 지금 현재 기자가 돼가지고 자기 정봉주 씨한테 성추행 당했다라고 그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게 또 굉장히 한 거죠. 예, 미투 폭로를 했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제 민병두 씨가 그 이제 민병두 씨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어떤 이제 그 여성이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이 민병두 씨가 바로 그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 뭐라고 이제 평소 이제 이 민 의원이 흠결이 생긴다면 의원직을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마침 그 이제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 피해 사실이 딱 보도되자마자 그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실을 인정한 건가요, 그러면? 사실 인정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러니까 일단 그 여성하고 저녁 식사를 했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인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은 하는 거예요. 노래방에 아니, 갔는데 그러면 왜 사퇴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의혹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흠결이다라고 뭐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윤리식과 도덕 기준이 높은 사람이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때는 아마 야인 시절이고 힘든 시기라서 밥도 못 사줬는데 그때 이제 그 밥 먹고 노래방비도 그 여자분이 다 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제 말미에는 이제 국민께도 저렇게 책임을 지는 의원이 한 명쯤 있구나라는 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코미디 하고 있네. 정작 이제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사퇴하지 마라. 네가 뭐 잘못했냐. 엄청 대응해라. 둘이 그 공개 저기 성추행 당했다고 한 사람하고 이렇게 까놓고 이렇게 맞대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요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금기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개를 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실명이나 이제 뭐 대질 신문에서 정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제 이게 뭐 미투가 아니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막 또 공격하는 루트가 하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관련해서 이야기. 왜냐하면은 미투 아니 성추행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발할 대상이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고발의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 미투 운동이라는 게 이게 촉발된 이유가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본인 실명을 까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범죄는 뭐 경계선은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범죄를 입증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또 그전에도 사실 이런 성범죄와 관련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뭐 그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사법체계의 틀에서는 이 처벌받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게 미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게 뭐 사실 뭐 서로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하거나 사실 확인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투 운동에 있어서는. 아니 근데 네. 그
정말로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국회의원 사퇴를 안 하고 떳떳하게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이제 의원직 사퇴가 더 중요한 것 같았나 봐요. 뒤집어 놓고 말하면 내가 성추행했다고 고발한 말한 그 여자가 나를 음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민병두 의원 얘기는 일단 의원직 그만두는 건 그만두는 거고 사실 확인은 계속하고 경찰 조사에도 임해서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란 건 밝히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더라고요. 이해 안 되네. 그래서 그 이해를 못해서 지금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나 다른 이제 우호적인 사람들이 왜 그만두지 사퇴하지 말라고. 그 청와대에도 그 청원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그때 이제 또 그 연예인 조민기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이 또 3월 9일 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벌어지고 지금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는 계속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또 계통에서 이제 뭐 교직이나 뭐 또 계속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일반 회사나 뭐 이런 데서들도 사실 미투가 많이 있대요. 많이 있죠. 네, 이게 그 유명인이 아니다 보니까 부각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이제 그 뭐 폭로가 SNS에 많이 돌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혐의 사실이 조금 명확해 보이는 건들은 경찰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원래 이제 저 미국 같은 데서 기업 직장 내 이제 성희롱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그 연예계니까 사실 직장 최근에는 연예계지만 그 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뭐 저기 누굽니까 제작자인가 뭐 하비 와인슈타인. 뭐 그걸 해서 다시 불거졌지만 그쵸. 그 전에도 직장 내 이제 그 성희롱에 관한 어떤 그 문제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한참 그거 많이 이제 그 단속을 하고 뭐 그냥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강화한다고 막 했었거든요. 펜스룰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뒤집어 놓고 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이게 이제 그 어느 일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일어난 행위에 대한 것이죠. 그쵸.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범죄가 되는 거고, 또 어느 이제 선 이상까지는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제 범죄의 요건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이렇게 범죄가 되면 나쁘고 범죄가 아닌 것까지는 괜찮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모멸감을 느끼면 그게 바로 성추행이고 희롱이고 하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 추행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뭐 이런 그 문제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강제적으로 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첫째는 아까 그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조민기 씨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 무리를 일으키거나 충격을 이렇게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이번 경우에도 이 자살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이미지하고 실제 모습이 이제 이렇게 폭로가 돼서 너무 이제 그 뭐랄까 한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랄까 어떤 자존심이랄까 인간으로서의 뭔가 최소한 정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린 상태로 보여져요. 자살을 택한다라는 게 도저히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으로 상태라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첫째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목숨만큼 값어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뭐 물론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님
하나님들이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 준 거고, 뭐 유전적으로는 뭐 인류가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한 거, 종교적으로는 뭐 신이 이렇게 뭐 만들어 준 거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끊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목숨을 끊어서 자기 명예가 지켜진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살한다고 해서 자기 명예가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실이 없어집니까? 명예가 회복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다시 복원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어느 게 최선이냐 하면 살아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네.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그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책임을 넘어서서 네. 책임을 어떤 뭐랄까 그 좀 그 보상한다 그럴까 변상한다 그럴까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봉사 기여를 하는 게 오히려 자기의 잘못이나 어떤 실수에 대한 명예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조민기 씨 이렇게 스스로 목숨 끊은 거에 대해서 동정 여론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근데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불명예를 영원히 이렇게 지울 수 없는 불명예로 남길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민기 씨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 조사가 계획이 그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근데 사실 그런 조사를 받기도 전에 그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거의 그냥 여론 재판을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예, 예. 이미 진짜 동물 이하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이렇게 그냥 도매가로 넘어가서 완전 다 거의 인간 이하가 돼버렸는데 사실상 이거는 자기가 어떤 치를 수 있는 대가보다도 더 큰 대가를 치른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 정보통신 시대에 인터넷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로 그 사실 실질적인 어떤 범죄에 가까운 그런 중상 비방이나 네. 여론몰이나 공격들이 있죠. 인신공격이나 네. 어떤 가짜 뉴스나 선동 같은 것들은 아마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유럽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그걸 이제 범죄 행위로 처벌을 하는 그런 이제 법들을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뭐 한국도 사실은 빨리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좀 법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살을 한다라는 건 가장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절대로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명이 다 나쁜 놈이다라고 이렇게 지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자살은 현명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부당하게 과하게 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다, 매장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역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은 그동안에 그걸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을 거라는 것을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얼굴을 들 수가 없지만 가족이나 자식들도 있는데 가정이 거의 사실상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일 그렇죠. 건데 어쨌든 간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치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지금 피한 거예요, 자살은. 그렇죠. 도망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꼭 이번 경우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자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복행이나 성추행과 관련해서 그 안희정 씨, 네.
이게 지금 한국의 그 정치권의 또는 정부 관료들의 이른바 그 권력에 이렇게 가가세하고 또 이렇게 불붙어 있는 그런 쪽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실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미지로 포장된 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정치권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언론에 노출돼서 일반 사람들한테 알고 있는 그 이미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느낀 그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 너무 차이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나라를 경영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었죠. 그 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씨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라고 한 사람이고 예, 실제로 출마 시도를 했었죠. 그렇죠.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니까. 차기 대권 노린다라고 뭐 이렇게 또 자기 세력을 모으고 못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예. 이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아랫도리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식의 옛날식의 누구죠? 박정희 예. 근데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에서 나온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정말로. 그렇죠. 이게 뭐 몇십 년 전, 100년 전에는 그랬을지는 모르죠. 세상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미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래전에 바뀌었죠. 예. 설령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나라를 경영하는 어떤 지도자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위치를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 내가 더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렇죠. 기본이죠, 기본. 뒤로 호박씨 깔 건 다 까고 그걸 다 앞으로 포장해가지고 감추고 하면서 또 한 자리 해먹을 건 다 해먹겠다고 깝죽된다라는 게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권과 정부 관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모습. 그 뭐였습니까? 저 김학의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법무차관. 또 박근혜 때인가요? 박근혜 때요. 박근혜 때죠. 예. 그런 거라든지 또 그 거슬러 올라가서 장자연 사건도 있었죠. 지금 장자연 사건은 제조사 들어갈 것 같던데요. 그게 웃기는 게 그 지금 뭐 성금제 그 폭로가 나오니까 그 뭐였습니까? 무슨 공작설이나 음모론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쪽 진영에서 지금 뭐 또 한 번 당한 거는 미투가 아니다, 미온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물갈이 해야 돼요. 물갈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힘이 없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이순신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해서 힘을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나라를 바꾸는데 참여하시면 언제라도 금방이라도 나라를 바꿀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막 그 정도까지는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은 거꾸로.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피해자는 뭐냐 이거예요. 피해자는 두 번 죽는 거죠. 피해자는 뭐냐 이거예요. 가해자가 죽는 건 당연하고 피해자가 죽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처음에 말씀하신 그 성과 관련된 범죄의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야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내 것만 갖고 그래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지금 그 뭐죠? 지금 폭로가 맨 처음 시작된 게 누구였죠? 서지현 검사죠.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수사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도? 지지부진하고 있죠 지금. 검찰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예요. 그걸 검찰 내부의 여검사가 범죄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일어난 범죄를 검찰이 수사를 해요. 맞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수사처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공수처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특별 이렇게
그 수사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뭐 경찰 쪽에다가 특별수사팀이나 검찰 수사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거는 검찰에서 죽어도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경찰한테 수사를 받다니 이런.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문제. 아니면 제3의 네. 뭐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사를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조직 당사자가 자기를 이렇게 수사를 한다라는 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셀프 개혁이죠. 셀프 수사.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검찰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에 되게 좀 병적으로 이걸. 아니 왜 검찰은 정부 당연히 지금 대통령의 그 통제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몰라도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관여하지 않는다 막 그 원칙을 되게 막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 안희정 씨가 생각할 때는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나만 지금 이렇게 걸렸다. 그리고 자기는 로맨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영욱 씨인가요? 그 안희정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러나 더 뛰어난 프로페셔널들이 여기다 널려 있다. 내가 볼 때는 네. 이쪽 새누리당 계열하고 민주당 계열의 이 성폭행이나 성범죄나 성추행인 그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패턴이요? 어떻게요? 이 새누리당 계열의 성폭행은 네. 매매예요. 매매. 돈을 줘요. 주고받는 어쨌든 관계. 예, 주고받는 관계예요. 어쨌든 간에 얘들은 부정부패나 비리의 달인들이 많으니까 달인들이죠. 부정부패 달인들. 그런데 이쪽 민주당 계열은 자뻑 증세예요. 아 내가 나는 로맨틱한 사랑을 한다. 저는 사랑이지만 상대방은 폭행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돈이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상대방은 너무 괴로워. 폭행이야 이건. 자뻑 증세. 자뻑.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새누리당 계열처럼 매매를 했더라면 차라리 매매를 했더라면 왜냐하면은 일반 이제 그 일상적인 일반 그러니까 성범죄가 특히 이제 그러니까 성행위가 이렇게 성관계 문제가 범죄가 되는 것은 이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강요나 강제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당했을 경우에 이건 범죄죠 무조건 하고 범죄인데 일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매매 장소도 있다 이거예요. 합법적인 그런 장소도 있다 이거예요. 나라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죠. 있고 일상적인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냥 그런 게 물론 이제 그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의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네, 도덕성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또 그걸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는 여성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거예요. 물론 없는 게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 그 뭐 레이싱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그런 말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들 가운데에는 그걸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떤 자기 어떤 섹심이라든지 또 그런 자기 매력이라든지 이런 걸 어필한다라고 또 그걸로서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자유와 평등의 기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생각이나 행위나 어떤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강요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공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순간 그건 도구마가 돼요. 이념이 돼요. 네. 특히 이번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도 이제 자꾸 이거를 이제 젠더 이슈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폭력이고 불법이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남녀 평등 막 이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그 폭행을 당했던 그때 고발을 하지. 거기에 관련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명언을 했더라고요. 그때 50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50 당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유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한다.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 이런 인터뷰 화면 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을 하지 네. 왜 지금 와서 말을 하냐라고 음모론이나 공작설을 이제 근거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예, 그렇죠. 좀 네.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은 박근혜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세상 모든 일에는 때라는 게 있어요. 네. 예, 때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 일어난 그 미투 운동도 먼저 시작을 여검사가 시작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확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또 네. JTBC라는 방송을 통해서 네.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도 안 됐을 수도 있고. 거기는 너무 JTBC 띄워주느냐. 우리는 그런 거 이야기 안 하는 걸로. JTBC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 대부분 이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 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정권이 그랬기 때문에 또 그 정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아까 말한 일종의 성매매 형태로 장전 사건도 그렇죠. 뭐 갑과 을이 섞여 있죠. 갑과 을이 섞여 있고 매매가 섞여 있죠. 네. 김학의 사건도 갑과 을이 있고 매매가 섞여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또 윤창중 같은 완전히 그 갑과 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깜빡깜빡 한다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당했을 때 아까도 네.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주로 여성이죠. 그렇죠. 주로. 지금 현실적으로. 여성 입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이걸 폭로한다라고 그래서 나를 더 이렇게 2차 피해로 나를 이렇게 미친 사람으로 보거나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보거나 꽃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을 못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박근혜 때는 그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하고 막 툭툭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누리당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 이제 성민주당 더듬어 민주당이라고. 더듬어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그 짤이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그래 더듬어 민주당이에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그걸 이야기를 해봐야 오히려 그렇죠. 더 피해가 그렇죠. 클 뿐이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일단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바뀐 데다가 그리고 힘이 세다라는 여성 가운데서 여자 검사가 나와서 그것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라고 상사로부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게 저렇게 힘센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면 나도 그동안에 말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말 못하고 있던 거 말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거의 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기란 어떤 일이든 간에 계기나 모멘텀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격발 장치가 된 거죠. 예, 계기나 모멘텀이 이렇게 툭 이렇게 만들어져서 확 지금 터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목소리나 움직임에 대해서 그때 얘기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미친놈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그 남자와 여자로서 보면 뭐 이성으로서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안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자기 안을 돌아보는 순간 자기 어머니가 있고 자기 누이가 있고 자기 뭐 이렇게 여자 가족이 있어요. 네. 그렇죠. 자기 자식이나 자기 형제 자매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걸 당하면 안 되고
남의 자식이나 남의 형제자매는 그렇게 당해도 괜찮다. 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조금 안을 돌아보면은 과연 내가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젊을 때 뭐 우리 사람들 군대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입대하는 애 뭐 저기 뭐 사창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문화가 있었죠. 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 이거. 또 뭐 우리 때는 군대 가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 군대 가서 죽으면 그 몽달 귀신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때는 또 이제 그 이제 회사에 취직 입사를 하면 거의 예우씨 룸사롱을 갔어요. 네. 회사에서 예전에는 룸사롱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 풍토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고 그런 그 사회적인 그 일종의 보면은 시스템이었다라고 봐야 되죠. 어쩔 수가 없었던 면들이 있어요. 물론 본인이 또 이렇게 극력 그걸 거절하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그랬고 그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옛날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70년대 이제 경제 성장하자라고 해서 했을 때 다들 처음에는 이제 그 신발이나 가발이나 운동화나 이런 거 만들어서 수출을 했잖아요. 그럼 그 전부 어린 여자애들이 이제 시골이나 농촌이나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공장으로 상경해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산업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공업은 또 이렇게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다 실업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봐야 변한 게 없고 깡보리밥 하루에 뭐 두 끼도 먹기도 힘들고 그런 데를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다 이렇게 또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또 도시 문화의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결국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온갖 유형의 술집이나 이런 것들 성 대폐업소들이 이렇게 난무를 했었죠. 하여튼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 대폐업소나 성 그 술집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그건 또 시대가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부모 형제나 자매가 가서 공장에 가서 고생하면서 정말로 그 착취당하면서 적은 돈을 부모한테 용돈 보내고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형제들한테 이렇게 학비 보내주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일자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이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인연이 닿으면 또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요? 조금 너무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좀 튀는 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너무 성이라는 문제를 나쁘거나 부정적이거나 추한 걸로 봐도 안 되고,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제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바뀐 세상에 맞는 어떤 윤리식과 도덕 기준이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떤 그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겠다던 정치나 정부 관료들이나 이런 이른바 자칭 타칭 리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상이 바뀌더라도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더욱더 시대나 시간이나 공간에 관계없이 더 강해야 된다는 엄격하게 적용받아야 된다. 그런 그게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옛날 그 월급쟁이로 있을 때 좀 이렇게 성매매 갔다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냥 평범한 이렇게 시민으로서 살면서 일상적으로 어떤 그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아닌
그냥 일상의 시민으로서 그냥 이렇게 성매매 행위 물론 그 좋다라고는 말은 안 해요. 하지만 근데 그 성매매 특별법 이후로 불법이죠.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일반 시민들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네. 예, 일반 사람들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 감정의 2배, 5배, 10배 이상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투 운동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폭로하면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근데 정부나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혹은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되는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정치권이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손을 당사자니까 이게 저 한당 봐보세요. 네. 처음에는 안희정 딱 말 나왔다가 지금은 그 말 나오니까는 막 공격했다가 지금은 우리도 미투 운동에 참가합니다. 숟가락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아예 그냥 바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홍발정 대표가 홍준표 대표. 네, 홍발정 대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당의 대표가 그런 말을 듣는다라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렇죠. 예,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걸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대는 순간 이제 전부 너는 깨끗해 이제 말이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묻혀버리기를 바래요. 여론이 잠잠해지길 바라고요. 네, 묻혀버리기를 바래요. 다른 이슈에 의해서 묻히기를 또 바라는. 근데 이거 묻히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묻히면 안 돼요. 다소 과하고 오바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끝까지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걸러내야 돼요. 네, 걸러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조금 2차 이렇게 내가 폭로를 했을 때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타격이 크다라는 것은 뭐 안 봐도 압니다. 그런 폭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만약에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안 나와요. 네. 예. 근데 어렵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피해를 본 분들 가운데 정말로 이 사람은 너무나 그게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나 어떤 좀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다. 앞과 뒤가 너무 이렇게 정반대다. 이 사람에 대한 진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폭로를 이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에 이렇게 처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하나의 좀 희생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로 이제 거의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한 번 더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종의 사회 정화운동 비슷한 방향으로 이게 쭉 흘러가야 된다.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5회 2부에서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진행 중인 이슈여서 몇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또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좀 뭐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5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정책 아카데미 수료하고 총무를 맡고 있는 유영근이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좀 우리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살기 좋은 사회를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이제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직장 선배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은변아 너 올해 몇 살이지? 28입니다. 그래? 너 아직 늦지 않았어. 빨리 돈 모아서 너무 빨리 이민을 가도록 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굳이 뭐 이민을 갈 능력도 잘 안 되고 또 뭐 저의 뭐 어떤 저희 집 상황도 봤을 때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해서 그렇다면 그냥 어차피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고 한다면 좀 이 나라를 차라리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